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K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20대 후반의 취업 준비생입니다. 제게는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감도 잘 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나 그 친구나 모두 사회의 자리를 잡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더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의 일방적인 연락 패턴입니다. 주로 카톡으로 연락하는데 대화를 하다 중간에 사라져버리는 식입니다. 제가 말을 걸면 흔히 말하는 안일십으로 있다가 2, 3일 후 대답을 하는 일도 많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힘든 일 있을 때 밤늦게 톡이 와도 성의 있게 반응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고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요. 한 번은 이 문제로 대화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물어봤더니 어떤 일에 신경 쓰느라 대화하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습니다. 톡이 밀리다 보니 자기가 확인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몰아서 읽는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나랑 얘기할 때는 나한테만 집중해야지 왜 톡이 밀릴 상황을 만들어? 하고 똑부러지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톡이 밀린다는 건 결국 저의 문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자에도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것인데 본인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과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바쁘거나 일을 하다 보면 바로 칼같이 답을 못할 때도 있지만 적어도 대화 중인 상황이면 본인이 먼저 매듭을 짓고 조금 시간이 지연될 것 같으면 양해를 구하고 이 정도는 신경 써줬으면 좋겠거든요. 어쨌거나 저와 실시간 소통 중이었으니까요. 이 주제에 대해 대화를 해봤는데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연락이 불규칙하고 자꾸 상대를 기다리게 하니 저도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나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런 게 계속되니까 저도 이제는 좀 내려놓게 되고 소원해지네요. 만나면 성격도 좋고 얻을 것이 더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참는다는 기분을 감내하면서까지 관계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좋게 표현을 해볼까요? 아니면 아예 그만둘까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카톡 문제는요. 카카오에서 톡매너 기준 사례집이라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서로 섭섭할 일도 많고 이해 안 되는 일도 많고 참 잡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연자님과는 방향이 좀 다르긴 한데 저도 이런 텍스트 소통이 사람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진짜 다르구나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 때문에 오래 소통하던 분이었는데요. 톡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농담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답으로 크크크크크크 이렇게 리액션을 해서 답을 했거든요.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키읔키읔을 많이 쓴다는 건 굉장히 성의 있는 리액션이에요. 왜냐하면 폰으로 타자를 하면서 자음 하나를 여러 개 찍는 게 귀찮거든요. 특히 한글 쓸 때 그 쿼티 자판이 아니라 천지인 자판이면 쓰는데 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분 농담이 그때 진짜 웃겨서 열심히 웃음 문자를 보낸 건데요. 나중에 그때 기분이 상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키읔키읔 이게 많이 들어가니까 뭔가 비웃음 받는 줄 알았다고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이셨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그때까지 경험한 소통하고 전혀 다른 맥락이 존재한다는 걸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톡을 할 때 좀 더 조심하게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게 좀 거슬려도 저 사람은 다른 맥락 안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기게 되더라고요. 이 생각을 먼저 하시면 사연자님도 좀 더 편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사연자님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카톡은 늦게 답해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연자님은 이게 실시간 소통이다 라고 하셨고 빨리 답을 못할 상황이면 대화를 좀 마무리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정석 매너인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실생활에서는 의외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연자님이 20대 취준생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에 뛰어들어서 여러 생활에 직면해 보시면 미팅하거나 마감에 쫓기거나 여기저기 업무 때문에 불려다니거나 이런 상황에서 친구하고 하던 톡 마무리 멘트하고 이럴 상황 안 될 때가 많긴 하거든요. 일 때문에 누구를 만날 때나 미팅이나
회의할 때 막 폰 만지는 거? 그거 상대방한테 결코 좋은 인상을 주는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은 급한 연락만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하고 답톡을 보내거나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친구하고의 일상톡은 그런 비상 상황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좀 한가해졌을 때 한꺼번에 하는 걸로 미뤄두게 되기는 하죠. 그 친구분도 아직 직장인이 아니고 같은 처지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그 친구분의 바쁜 정도가 또 사연자님보다 더 심하다고 하셨잖아요. 폰 만질 여유가 사연자님보다 더 없고 그래서 한꺼번에 연락하는 걸로 습관이 굳어졌을 수 있어요. 카톡은 그걸 실시간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저는 실시간 소통이 아니다. 즉답을 안 해도 되니까 카톡으로 하는 거다. 라는 쪽으로 태도를 맞춰주는 게 그냥 서로한테 편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나만 답답하고 나만 섭섭하게 되기 쉽거든요. 왜냐면 진짜 급한 일이면 전화를 걸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빨리 답을 들어야 되는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를 해요. 전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그래요. 만약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못 받았다고 해도 일단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으면 급한 일인가 보다 하고 콜백을 하거나 톡을 빨리 하겠죠. 사실 사람들이 톡을 못할 상황에서도 테이블에 폰을 올려놓고 미리 보기로 보긴 다 보잖아요. 대충 봐서 중요하고 급한 내용이면 그 일 끝나고 바로 연락하거나 하죠. 바쁘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렇게 걸러서 덜 급한 일은 나중에 몰아서 연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카톡은 급하지 않으니까 이걸로 하는 거다. 이렇게 미리 생각해 놓으시는 게 그냥 사람들하고 소통하실 때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쩌다 바로바로 답하는 사람들 만나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카톡이 실시간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긴 해요. 근데 사연자님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선을 넘었죠. 아무리 몰아서 답하는 쪽이라고 해도 연락이 온 그 당일을 넘기면 안 되죠. 이틀 후에 답이 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상대방의 관계 거리를 살펴보세요. 방금 당일에 연락을 안 하고 며칠씩 후에 겨우 답하는 거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한테라도 이런 식으로 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걸 겪은 것 중에서 납득이 가는 건 딱 3가지였어요. 상대방이 응급실에 실려갔거나 인터넷 안 터지는 산속으로 들어갔거나 폰으로 타자를 잘 못 치는 어르신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나머지는 그냥 나와의 관계가 상대방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이건 상대방도 그냥 이 정도 우선순위로만 자기를 생각해 달라는 간접적인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사연자님만 거리를 두는 사람인지 관계 자체를 그렇게 하는 사람인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친구분이 여러 지인 중에서 사연자님을 좀 덜 가까운 친구 카테고리로 넣은 걸 수도 있어요. 사람이 다 서로 똑같은 분량의 감정일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나도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적당히 마음의 거리를 두면 돼요. 근데 다른 경우에는요, 그 친구분 자체가 근거리 관계를 잘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만나지 않는 시간에는 자기 시간 살면서 좀 신경을 끄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연자님. 그 친구분하고 있을 때는 정말 재밌고 그 친구분이 이야기도 잘 들어준다고 하셨죠. 그리고 사연자님 말에 공감도 잘해준다고요. 그 시간에 폰 계속 확인하고 다른 사람 카톡 답 실시간으로 해주고 하느라고 계속 말이 끊기고 했다면 그런 인상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친구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나머지 시간은 최대한 쉬고 싶거나 자기 일에 집중하거나 그런 종류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두루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초근거리 관계는 가족 외에는 비워두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친구로서 되게 매력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자꾸 연락을 하고 싶어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데요. 본인은 그런 걸 잘 원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도
이틀씩 대답 안 하는 건 정도가 심하긴 한데요. 이건 사회화가 덜 돼서 그래요. 나중에 진짜 이해관계가 얽힌 관계에서 그렇게 했다가 몇 번 타격을 크게 입고 나면 그때부터 습관을 고치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만약 그 친구분이 다른 부분이 다 마음에 든다면 저라면 그냥 가끔만 보면서 만나는 시간에만 재밌는 걸로 그렇게 만족하면서 지낼 것 같아요. 이제 20대 후반이면 절친이 아니면 친구가 아니다. 이런 이분법에서 벗어날 때도 됐거든요. 굳이 말로 확정해서 관계 정립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친구가 말하는 것만큼만 흡수하고 그 중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만나서 기분 좋은 친구도 사회에서 만나기 쉽지 않아요. 세 번째, 상대방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카톡 매너는 사람마다 맥락마다 참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냥 통상적인 매너대로 하다가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해요. 누가 카톡은 무조건 늦게 대답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톡은 좀 우선순위에서 뒤에 뒀다가 나중에 대답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도 저 사람은 카톡을 저렇게 쓰나 보다 하고 그냥 그 사람 방식대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연인관계, 부부관계 이러면 서로 깊이 대화해서 맞춰야겠지만요. 그 외에 친구나 지인관계면 저는 카톡 습관보다는 다른 걸 더 볼 것 같긴 해요.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자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모티콘 많이 쓰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텍스트를 쓰지 않고 이모티콘만으로 표현하는 걸 성의 없다,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용건이 끝났으니까 카톡 대화를 마무리하고 싶다 이러면 이모티콘을 쓰더라고요. 상대방이 이모티콘을 남발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까지의 대화를 대표하는 감정을 담은 이모티콘을 쓴다. 그러면 대화를 그만하고 싶다는 뜻으로 알고 대답을 그만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카톡 마지막을 꼭 자신이 해야 되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는데 또 뭔가를 상대방이 썼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또 써야 하나 고민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몇 번 대화를 해봐서 이런 타입 같으면 그냥 상대방 말에 더 대답을 안 해도 돼요. 특히 나이나 직급이나 그런 거에서 내가 좀 위인 것 같다? 그러면 적당히 상대방 말에 대답을 더 안 하고 카톡 대화를 끝내는 것도 방법이겠더라고요. 오늘은 카톡 같은 메신저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요즘이야 기본 소통은 메신저로 많이 하니까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요. 저는 메신저를 주요 감정 소통 수단으로 쓰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문자로 뚜렷하게 봐서 확인하고 기록이 남아야 하는 소통은 확실히 카톡이 좋더라고요. 전화통화하면 따로 메모를 해야 되는데 톡으로 하면 그 자체로 정리가 되니까 좋죠. 근데 카톡으로 감정소통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들면 24시간 타인에게 종속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글로 자기 표현을 하는 거에 서툰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다가 오해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게 스트레스의 온상이 돼요. 특히 단톡방은 너무 본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싶어요. 카톡은 정보 교환용이다, 친교 유지용이다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깔고 만나서 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날게요. 기다릴게요.